학교 업무 분장에 대한 3차 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나이스 권한 부여는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 부서 단위 업무 분장별로 나이스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 그래서 절차형 메뉴로 절차형 하나의 메뉴에서 단계적으로 하위 메뉴로 예, 저희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업무 관리 뭐를 한 페이지에 한 버튼을 구성하고 나열하여 순서대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메뉴를 이렇게 절차형 메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보 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고요.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 관리,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학교 권한 달림,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즉 권한 관리 담당자가 학교의 각 부서장을 지정하고 부서장에게 권한을 각 부서의 업무를 부여를 하고 그럼 부서장은 각 부서에 있는 사용자, 그 개원들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이런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부서장 중심의 권한 관리를 통해서 권한 업무를 좀 예, 기존의 정보부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정보부장님들의 그 업무를 좀 분산하고 부서별 권한을 강화하는데 뭐 책임감을 있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이 부원들한테 권한을 부여하니까 좀 권한 오남용이 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권한 오남용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필요 이상 혹은 불필요한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문제를 좀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을 하시는데 학교장은 기간 마스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고요. 예. 그래서 기간 마스터 그러니까 기간 마스터를 가지고 학교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딱 하나밖에 못 해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간 마스터로 인증하게 그 기간 마스터로 로그인을 하면 모든 하여간 업무를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딱 요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온다. 다 바로 로그아웃하고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 지정받은 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 나머지 부서장 지정 그리고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요걸 저희는 이걸로 권장드립니다. 학교 권한 관리자 지정하고 학교 업무 분장 내부 결제 이 두 가지를 하시기를 저희는 항상 공고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권한 관리 담당자 관리자 지정 및 권한 위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 이용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뭐 이렇게 지정한다. 그래서 학교 권한 관리자를 누구라고 지정을 하겠다. 뭐 약간 양식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권한 관리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로그인해서 그런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권한을 부여했겠죠. 뭐 이런 거에 의하여 우리 학교 교무업무 우리 학교 교무업무 시스템 사용자별 권한을 이렇게 다 부여하고자 합니다.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그 붙임 내가 부여했던 권한 보유되자. 이렇게 해서 학교 업무 분장에 따른 사용자 권한 부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내부 결제하기를 권장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결과 보고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업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내부 결제를 저희가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나이스의 메뉴별 학교 업무 분장 소유자 조회를 하게 되면 소유자 조회에서 승인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업무 상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에 보면은 업무 분장 설정에서 분장 가서 보면은 이게 제가 권한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학교 권한 관리자, 그러니까 이게 기관 관리자거든요. 학교 권한 관리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요게, 음, 이렇게 보면 메뉴별 학교 업무 분장 소유자 조회 학교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학교의 학교 권한 보유 대상자 이런 게 조회가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렇게 소유자 조회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갖고 있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한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은요. 뭐 찾기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다운받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따로 저희가 업무 승인 상신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나는 줄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등록은 학교 기관 마스터로 하게 되면 요거 딱 하나밖에 안 나타납니다.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뭐 지금 없으면은 그냥 선택하고 지정하시면 되고요. 없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위임이나 뭐 바뀐 경우 있으면요. 선택해서 보내게 되면 여기에 X표가 되고 줄이 쳐지면서 새로 변경 후 담당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담당자 변경 방법은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기관 마스터로 접속하여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요. 이후 권한 부여는 권한 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교사가 본인의 인증서 로그인하여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관리는 담당자는 당의 학교별로 딱 한 명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수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업무 분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서 이게 학교 업무 분장 관리 이제 담당자죠. 그래서 우리 어떤 걸로 할 거냐? 업무 분장 예시로 할 거냐?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할 거냐 할 건데 저희가 작년에 썼기 때문에 대다수 선생님들은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 뭐 이런 거를 뭐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시를 가져와서 설정할 때 지난 학년도 학교 업무 분장 거의 대다수 학교는 전년도하고 업무 분장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2024학년도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쭉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부서 관리나 부서장 지정 그런 다음에 부서 관리, 부서장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부서장, 이전 거 부서는 만약에 갖고 왔으면 그대로 부서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부서장만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서장 클릭해서 부서장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업무가 바뀌었으면 여기다가 단위 업무 클릭하시고 새로 바뀐 업무 혹은 빠진 업무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입 전형 여기 새로 들어왔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새로 업무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부서를 등록하고 부서 업무를 다시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라는 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문장 권한 부여 같은 경우죠. 그래서 부서 같은 거,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장까지 지정하고 소관 업무 지정하시고 해서 단위 업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클릭하시면은요. 클릭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업무 분장에서 부서장으로 그런 다음에 부서장,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부서 등록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학교 업무, 이름이 저도 명칭 잘 입에 익지 않지만요. 학교 권한관리 담당자가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업무 관리부터 여기까지는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학교 권한관리자. 그래서 부서장 지정하고 부서 관리하는 자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장이 로그인에 따르면 처음과 방금 했던 요거는 비활성화돼서 클릭 자체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학교 권한관리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업무 관리하고 부서원 편성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장들이 딱 하나밖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 요 부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무업무에서 내 부서를 이제 부원들을 여기 대원들 혹은 업무들을 여기다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적계가 우리 부원에 있다 그러면 성적계 선택해 주시고 행공 업무하는 사람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부서에 어 고사 아, 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가 있다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 담당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클릭해서 사용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하셔서 사용자 뭐 교원 공사가 한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업무가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업무 관리로 오셔서 조회를 눌러주셔서 우리 부에서 이제 해당 이 부원들이 할 메뉴, 그러니까 권한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걸 할 거냐. 메뉴 관리를 클릭하셔서 방금 제가 이 업무는 생활기록부라 했으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야 되겠죠. 요게 나타난 세부 업무는 우리
우리 학교에 총괄하는 거, 부장을 등록하는 거죠. 기관 마스터를 관리하는 게 정보부장이 나한테 등록한 메뉴고요.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서 다른 업무들을 등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 보니까 학생부를 선택해 주셔서 이 업무를 쭉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 등록할 때 이렇게 다 등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메뉴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권한 관리까지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 학년반 자료 권한이라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권한을 등록하려면 학년반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장을 누르시고 하게 되면은, 예, 닫기 누르면 이 사람은 학년반 권한이 미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또 학년반 권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을 해서 몇 학년 몇 반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거, 이 권한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생활기록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계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적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원의 성적계 권한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성적계 권한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때로는 모든 권한은 메뉴를 다 등록할 때 권한 관리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메뉴가 등록이 되면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 권한에서 등록 수정 삭제해서 즉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적계 업무 선생님은 성적 처리를 하려면 모든 교과목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목에서 모든 교과를 등록을 해줬어요. 이렇게 등록을 해줬습니다. 저장을 눌러주고 나중에 권한 상신도 올려야 되지만 이렇게 등록하고 좀 미상실은 나타나지만 학년반 자료 권한도 마찬가지로 성적 처리하려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학년반 권한도 다 저장을 눌러주고요. 예, 모든 학년에 대해서 성적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성적계에서 보면은 수정 관리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문항정보표에 수정 권한이 있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모든 학년의 모든 교과목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람은 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항정보표도 보게 되니까 문항정보표 관리에 대한 수정 권한은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로지 수정 삭제 권한은 어떤 거냐면 이 업무를 하기 위한 권한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MR 리딩 프로그램 관리는 학년반 권한에 OMR용 코드 관리는 상관이 없고요. 교과목, 성취평가 기준, 평가 기준, 준거에서 교과목 권한은 굳이 성적회가 없어도 된다 그러면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제해 주시면 되고 집필평가 고사 관리는 고사 명칭을 등록하니까 모든 학년반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고사 관리를 등록해야 되게 필요한 거고 과목 관리도 과목을 등록하니까 필요하다 학년에 대해서 수행평가 영역 관리 교과목 성적계가 다른 교과목의 수행평가 영역 명칭을 수정할 일은 필요 없다 그러면 해제를 해주시는 거죠. 반영 비율 만점도 다른 교과목의 반영 비율 수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해제.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파일 관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과목 성적 파일을 볼 필요 없다면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문항 정보표 마찬가지고요. 집필평가 학생답 관리 뭐 이런 형태로 마감 관리는 다른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회는 수정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회 권한은 다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통계도 마찬가지로 수정 삭제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수행평가 성적 관리를 보면 수행평가에 수정 권한이 있으면 성적계가 다른 교과목의 수행평가를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서 수행평가의 관리 권한은 성적 관리에서 빼겠다. 이런 형태로 권한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거의 성적계가 많이 생기보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다른 수정 관리 권한을 줄 때는 오로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만 주셔야 된다라는 거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 성적계 혹은 생활기록부 이런 거하고 관련된 업무 담당 선생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 지정된 교원은 자신의 부서 업무를 부원 혹은 또는 본인한테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학년반 권한과 교과목 권한 이런 것들은 잘 보셔가지고 학년반 권한까지 주는 권한이 있다라면 그 학년반을 중에서 수정 관리 권한 같은 거 교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뺄 건 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후에 또 관련된 내용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뉴별 업무 담당자는 부서 관리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고요. 부서원 편성과 그리고 부서원에 대한 업무는 부서장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는 위 메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부서장과 그러니까 부서의
부원도 편성할 수 있고요. 부원에게 내가 아닌 다른 부원에게도 권한은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꼭 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권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부장 관리 담당자 업무가 학교 부서의 부장과 부서 업무 등록은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 목록 내려받기에서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어떤 권한 달라고 할 때 좀 모를 경우가 좀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권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메뉴 목록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서 조회하셔가지고 어디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 이력 조회 권한을 달라 그러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학교 정보에 따르면 학교 정보 권한을 찾아서 주시면 된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장 업무 단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렸듯이, 먼저 부서 업무명, 그래서 업무명칭, 행 추가로 하여서 업무명과 업무 설명, 그리고 사용자를 선택하셔 등록하신 다음에 업무,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부원이 해당해야 될 업무를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이 부원하게 등록하는 업무는 학교 권한관리자가 부서에 등록한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게 교무 업무인데 교무 업무를 벗어난 다른 업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급 다니면서 성적 업무인데 학급 단위라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성적 계 같은 경우 그래서 학급 담임이 아니면서도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계한테 권한을 준다면 예,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임 전반의 수정 권한에서 예를 들어서 담임인데 성적계인 교사가 전학년의 권한을 받으면 전학년의 개인별 세특 권한까지 수정 권한까지 받게 되므로 이런 것들을 좀 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의 자료 권한 보시면 아까도 보였지만 이렇게 업무 메뉴에서 보시면 쭉 선택하시면 자료 권한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료 권한을 보시면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관리 권한을 추가 혹은 해제해 주시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년반 권한 설정은 좀 전에 이제 권한을 다 부여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권한, 학년반 권한 생기부에서 아까도 배웠지만 등록하셔서 조회하셔가지고 필요하다. 생기부는 전체 전학년에 대한 생기부를 다 조회를 해야 되니까요. 선택하고 전학년을 보유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기부에서 업무 메뉴에서 생기부를 봤을 때 수정 권한이 관리 권한이 다 필요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이거는 좀 나중이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검증을 굳이 필요하냐, 뭐 검증 정도 반영, 이건 뭐 반영은 뭐 불필요하다면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학교는 필요하다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정정대장 작성, 정정대장 작성, 뭐, 우리는, 학교 업무, 담임이 자기 거는 정정하니까 이거는 빼겠다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괄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수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권한의 추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교과목 자료 권한도 동일한 형태고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동아리 활동 필요시에 동아리 활동 권한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고 났으면 권한 부여가 다 마무리됐으면은 기본 메뉴로 오셔서 권한 관리에서 경우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자, 담임 편성에서 조회를 하셔서 내가 부여한 권한들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부여했는데 미상신했으면 승인 요청 올려주시고요. 학교장 개인, 누구한테 올릴 것인지 결제자 지정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권한은 교장 혹은 교감 관리자의, 결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성적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담임은 교과 담임, 학급 담임, 그리고 동아리 담임과 권한 관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제가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적계한테 모든 성적 관리를 줬으니까 성적계한테는 교과목 권한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학년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업무와 성적계들 권한을 제가 학년반 권한을 줬으니까 여기 권한 관리에서 학년반과 교과목을 이렇게 조회하셔서 다 선택하셔서 승인 요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메뉴에 따라 학년반 자료관, 국과목 자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자료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 부여를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재권자의 관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기한문서 상신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뉴별 학교 업무 분장 소유자를 조회하셔야 하고요. 예.
이런 거, 누가 지금 현재 사용자별 부여된 메뉴별 업무 분장 뭐 이런 것들을 자료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클릭하여 리포트 전에 뭐 쭉 하시면 근데 필요시 뭐쭉 완료를 한다라는 거죠. 다운로드는 처음으로 접속할 때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결 취소 여기서 승인 요청을 하는 거는요. 계속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승인 기결 문서 취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기별로 계속 여기서 메뉴별 업무 분장 소유자 조회해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은요. 따로 뭐 우리가 업무 관리 시스템에 이용해서 뭐 개인 기한 문서 그런 거 안 하고 여기서 승인 요청하게 되면 동일한 저기 동일하게 저희가 결제 상실 올린 거 마찬가지의 그 효과를 얻으니까요. 요걸 이용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좀 편리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서원 편성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게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클릭해 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 권한 변경 이력도 조회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요. 지금 아마 쓰일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 같습니다.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이라고 해서요. 예, 지금 이제 순회교사나 뭐 이제 이런 거 견인교원이 아직 사용자에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편성하고 지금 하는 학교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시간표 등록했는데 지금 신규 선생님이나 혹은 뭐 청간 이동하는 선생님들 혹은 타교육 이런 선생님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발령전 임시교원에서 우리가 먼저 인증서를 갖고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전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청간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뭐 타교육청 혹은 뭐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회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전 임시교원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부서 여기서는 볼 수는 없는데요. 다시 학교 권한관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발령전 임시교원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가져오기와 임시교원 등록이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사용자 가져오기는 말 그대로 현재 인증서를 갖고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 타 시도 선생님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내 옆에서 선생님, 우리 관내나 혹은 다른 선생님 명칭을 이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회해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임시교원 등록은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겁니다. 임시교원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권한 이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인증서가 아직 발급이 안 됐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교원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국어 신규 선생님. 뭐 이름을 알면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6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이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교육과정과 시간표에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신규 선생님을 어디서 하냐면 임시교원 권한 이양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계자, 인수자 그래서 국어 신규 선생님 여기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말이 안 들리지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요. 내가 국어 선생님으로 편성했던 곳에 이 교원 공치는 선생님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시교원, 발령전 임시교원을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교원을 등록한 사용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권한을 이양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임시 사용자에 부여한 거는 실제 사용자에 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이고요. 그리고 교무자료에서 이제 승인 관리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예, 교육과정이나 혹은 교육과정 혹은 그리고 담임 이렇게 권한을 담임한테 담임 배정 이제 이런 권한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를 통하여서 승인하고 상신하고 완료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배정된 선생님 교과목의 교과 담당 혹은 학년반 담임 선생님 혹은 업무 담당 선생님 배정된 선생님 온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업무 기준 관리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교육부에서 등록한 담임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권한보다 좀 더 필요하다 혹은 이게 필요 없다 할 때 학교에서 추가로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권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업무 분장 설정 업무에서 단임 업무 기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학급 단임, 교과 단임, 동아리 단임인데 예를 들어서 학급 단임으로 봐서 놓고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좌측에 학급 단임, 현재 편성 업무 교무 학세에서 학적에서 학급 단임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급 단임한테 우리는 좀 이거를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과정에 뭐 쓰지는 않겠지만 어, 학사 일, 뭐 시간표 관리를 한번 볼까요? 시간표 관리를 주겠다. 시간표 관리에서 학생별 시간표 조회 이런 걸 주겠다. 그럼 여기도 놓고 예, 추가를 누르시고 저장 눌러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근데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 이렇게 하면 추가되는 거에는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 누르면 우리 학교에 담임 선생님을 포함된 편성된 선생님한테는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이라는 게 다 들어간다 자동으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를 교과 담임 선생님의 업무를 좀 보자 그러면 조회를 하게 되면 현재 교과 담임 선생님한테 권한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예, 교육과정 학적의 출결 관리하고 출결 현황 및 통계 이 정도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의 더 추가로 권한을 출결 관리해서 뭐 더 주고 싶은 게 있다. 뭐 월 출결 마감 현황을 교과 선생님한테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더 권한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 선생님, 학급 담임 선생님 혹은 동아리 담임 선생님한테 더 기본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더 추가 혹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면 반환시키면 권한을 오히려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서버 사이드 권한 관리 기능 적용 안내라는데 어떤 거냐면요. 뭐 쭉 이렇게 이제 접근 권한을 한 번 더 체크한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요. 해당 메뉴 또는 학년반을 조회할 수 없을 때 그 원인을 알려주는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 메시지에 맞게끔 메뉴 권한 또는 자료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업무 메뉴에서 메뉴를 좀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저희가 연락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한테 권한 데이터를 동기화하라는데 거의 그거는 없을 거고요. 그냥 권한관리 담당자 혹은 뭐 부서장이 그 해당 선생님한테 메뉴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 메뉴를 등록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권한이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요 관리 권한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권한이 없다. 자료 권한이 없구나. 그러면 학년반이나 교과목 혹은 동아리 활동 자료 권한이 없구나. 부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권한을 체크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권한이 주로 어디에서 활용되냐? 주로 이제 성적 이런 것들, 성적하고 학생 생활 뭐 이런 것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적 이런 데서요. 그래서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기능 개선 대응 안내인데요. 먼저 쭉 이렇게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우리 나이스에 좀 이런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첫 학적 출결, 과목별 출결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교육과정 편성 바뀔 때 교육과정 관련된 게 좀 바뀌었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요. 그리고 또 창체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창체 1학년 애들이 창체가 또 뭐 바뀐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출결 전입 학생들도 전입에 따라서 이제 좀 확인돼야 될 내용들이 있어 전입 관련된 것들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졸업과 관련된 내용이 좀 기능이 개선됐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서 권한부여 나이스로 상신할 수 있냐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메뉴별 학교 업무 분장 소유자 조에서 여기서 바로 상신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교문서 취소가 불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는데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결제 현황판 관리로 가시면 돼요. 학교 업무 분장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아마 3월 달에 많이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어, 학교 업무 분장 관리자가 아, 아마 해당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업무에서 결제 업무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업무 승인에서 결제 현황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결제 현황 관리. 그러니까 요 권한을 받으셔야 돼요. 권한 관리자가 요
업무 승인이라는 권한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권한을 받으신 분이 그 권한 받은 사람이 로그인해서 결제 현황 관리에서 결제 현황판 관리에서 조회를 하시면 이런 권한들이 나타나요. 이제 업무 승인에 나타난 이제 결제 권한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생활기록 요거를 내가 삭제하고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해당 요 결제 문서가 예, 취소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상신 취소 형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담당자가 결제 현황판 관리에서 삭제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삭제 시 삭제 사연을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제 문서에 빨간색이 취소가 되어 결제 문서는 미상신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져 업무 담당자 현재 요거 없어서 기계 문서 취소가 불가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메뉴 권한이 없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사이드 관련된 이런 내용이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그냥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 삭제 후 재부여하시거나 혹은 뭐 해당 권한을 다시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 간혹가다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업무 담당자에게 행공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행공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라는 건데요. 먼저, 어, 학교 업무 문장 관리 담당자가 먼저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행공 권한을 담당할 부서에 부서장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부서장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 지정된 부서에게 요 어떤 권한을 주시면 되냐면 단위 하면서 공통 관리에 있는 시스템 관리를 주셔야 돼요. 공통 관리에 있는 시스템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 로그인한 사람이 공통 관리의 시스템 관리라는 요 공통 관리 시스템 관리 요 권한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 권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로그인해서 예를 들어서 요 분이 보면 공통 관리의 시스템 관리 요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 시스템 관리에 행공 권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의 권한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그 권한을 받은 부서장이 자 행추해서 부서명 이 행공망을 할 부서원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부서원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서장이 현재 행공망을 담당할 부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등록한 다음에 그래서 행공 업무를 할 사람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업무 관리에서 행공 업무를 담당할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데 어떤 권한을 주시면 되냐면 시스템 관리에 사용자의 전체 사용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수정 관리 권한, 그러니까 메뉴 등록, 요걸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이 전체 사용자 관리를 라는 권한을 주면 돼요. 이렇게 주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전체 사용자에서 해당 사용자에게 행공 체크를 해서 저장하면 권한이 부여됩니다. 시스템 관리에 그런 다음에 좀 복잡하지, 좀 많죠? 그래서 부장이 시스템 관리에서 사용자 관리로 오셔서 전체 사용자 관리에서 조회를 하시면 내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행공 요거를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행공 권한을 달라고 한다면 요 단계를 거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에서 대리결제자 지정은 기본적으로 내가 대리결제자를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이 대리결제자를 지정을 못 해야 될 때 간혹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갑자기 다치셔갖고, 예, 이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대리결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승인 관리에서 요 단계를 거치시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대리결제자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데서 상황에 맞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도움 자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별 도움 자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급자 간평성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요. 사례별 문제 해결에 대한 동영상 자료도 이렇게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나이스 학교 업무 권한부 영상 자료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예, 영상 보시면서 예,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